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딜사이트 S 이정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장 전략부터 짧게 듣고 가볼게요. 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본다면은 미증시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가 이제 반등세가 좀 제대로 나와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더 반등세가 나와주냐. 어제도 7월 하반기 첫날 7월 첫날 되게 2차 전지 상승세가 되게 눈에 띄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코스피보다 더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주들의 강세를 보여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풍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눌림 기회를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체적으로 2차 전지 바이오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바이오 그 안에서 종목이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는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이따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플렉스가 대단합니다. 수익률 5% 벌써 달성이 됐습니다. 우리 6월 26일에 받았던 종목인데 어제 전문가님 이 인터플렉스가 장대 양봉 띄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5%가량 시세가 나와주다가 좀 아쉽게도 1% 상승해서 마무리가 돼서 이거 어떻게 좀 전략 세워봐야 될까 궁금하거든요. 이제 추세는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눌림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벤트가 있죠. 7월 달에 갤럭시 링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호재를 제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비주류 섹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핸드폰 관련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갤럭시 언팩 행사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계속 유지하면서 2만 원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목표가 2만 원 유지하자 말씀 주셨고 그럼 일정이 있는 만큼 언팩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본다면 기존보다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 Z 폴드 시리즈, Z 시리즈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또 신제품이 나온다는 게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크지 않나. 어떻게 본다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바꾸려고 한다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새로운 게 생겼어? 한번 써볼까? 이런 심리도 있기 때문에 매출액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더 확장세가 늘어날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새로운 제품에 납품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본다면 캐시카우가 하나 더 늘어나는 네.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이벤트라고만 보기에는 네. 좀 기대가 크다라고 맞습니다. 좀 말씀을 주셨고요. 자, 두 번째 AS로는 현대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요. 자동차주 아니에요 했는데 네, 맞아요. 알고 보니 조선 기자재 쪽이었었고 자, 현대힘스는 수익률 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종목도 어제 한 6%가량 시세 나왔다가 오름폭을 절반 정도는 네. 반납을 했거든요. 목표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상반기에 잘 갔던 조선 섹터가 어떻게 보면 조정 구간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어제는 좀 약간 안 좋게 흘러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대미스는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조선주, 조선기자재주 다른 종목들이 갈 때 어떻게 본다면 못 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안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 회사의 아이템 선박 블록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굴지에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있는 만큼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타격이 클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목표가 유지하면서 계속 갈 예정입니다. 목표가 어디죠? 네, 18,000원입니다. 18,000원 계속해서 유지해 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내려갔을 때가 기회다라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정호 전문가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시죠?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호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S 혹은 이정호에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우리 전문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들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장 준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제가 계속 타이밍을 노렸어요. 이 종목 조정 좀 들어와라, 조정 좀 들어와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떻게 본다면 아침에 찍으면 가는 종목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 섹터는 없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제약바이오.
네, 어제 정말 강했어요. 네, 강했습니다. 그치? 네, 네. 종목명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요. 네. 유한양행 기회 안 준 거 아닌가요? 어제도 신고가 갔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거의 신고가 부근에 위치하는 종목인데 그만큼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담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8월달 FDA 승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네, 8월 FDA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FDA 이거 이제 징하다. HIV 사태 이후로 좀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유한양행은 좀 다르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그 치료제 레낙자가 암이 이게 어떤 치료제냐면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안센에서 같이 병용해서 쓰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기존의 HIV 같은 경우는 화소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르다. 세계 1위의 존슨앤존슨과 같이 끼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FDA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HIV 같은 경우는 FDA 승인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유한양행은 어떻게 본다면 급등세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어떻게 본다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애 같아요. 조정이 들어와야 들어가는데 아니면 급등이 들어와야 들어가는 시그널인데 이걸 언제 들어가야지? 약간 이런 부분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지금이 이제는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좀 야금야금 올라갔던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좀 일봉상 양봉이 보여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41개, 41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제약 바이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파이프라인이 뭐냐라고 본다면 각종 연구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단계 임상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매출액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레낙자가 FDA 승인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거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존슨앤존슨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매출액이 500억 달러 정도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나머지 파이프라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얘기하는데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이 28개입니다. 그리고 계량 신약이 파이프라인이 1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혁신 신약이 뭐냐라고 본다면 기존의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고치는 신약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없던 약을 만드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만들었을 때 폭발력인 파급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량 신약 같은 경우는 신약을 기반으로 제형 및 변경, 약효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1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더 빨리빨리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이 다른 제약사보다 많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제약사보다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41개 파이프라인 이야기 들어봤고 세 가지 포인트 짚어볼게요. 올해 글로벌 제약사로의 발판, 이거 기술 수출 쪽이랑 좀 묶어서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창립한 지 98년이 됐습니다. 98년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약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는 벤처 기업이다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유한양행은 약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안티프라민 다들 아시고 유한낙스 이런 제품까지도 다 하는데 그만큼 제약 바이오에서는 어떻게 보면 굴제 기업이다. 근데 이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로 발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냐라고 본다면 제일 중요한 건 항암 치료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암 치료제가 없는데 이번 FDA 승인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 최초로 바로 항암 치료제를 승인을 받은 회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레낙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매출액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매출 2조가 넘는 회사가 없는데 이제는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 라고 보는 만큼 어떻게 보면 좀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산모 경영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데 적자, 파업, 오너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다른 제약회사보다는 좀 더 오너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 네. 그리고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뭘까요?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 네.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적자인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중에 상폐하는 종목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이 대다수가 빚의 허덕이고 적자의 허덕이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탄탄한 매출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성, 탄탄한 안정성이 있다는 거는 글로벌 제약사로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라는 그 모멘텀을 좀 안고 있기도 한데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받았는데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지금 너무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진짜 고민을 했다는 흔적이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주가는 고점이다. 누가 봐도 고점인 부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약바이오의 특징이 뭐냐? 고점을 깨는 순간 그때부터 한 번에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8월 달 FDA 승인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벤트 전, 한 달 전이 어떻게 보면 기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고점 부분에서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 트렌드와도 맞는 부분이 있고 그 섹터들이 이제는 하반기 들어서 2차 전지, 제약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유한양행이 여기서 FDA 승인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HLB 때문에 많이 실망했던 제약바이오 수급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쏠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점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공략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84,000원 이하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3방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 목표가까지 단기적으로 갈 가능성은 있어요. 이 목표가는 어떻게 본다면 승인 전 기대감으로 오르는 목표가고 만약 승인이 성공했을 때는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가는 대응이 맞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75,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목표가 10만 원으로 봐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호재가 좀 나와줄지 계속해서 주목도 키워가면서 유한양행 봐야 되겠고요. 우리 제약바이오 본 김에 어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기대감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서 유한양행 말고 다른 제약바이오도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시각이실까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올라가야 될 종목, 시세를 리딩해야 되는 종목은 누가 뭐래도 셀트리온이지 않나라고 셀트리온.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게 못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HAB가 주도를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대장은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줘야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리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본다면 8월 달 이후로 게임 체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유한양행이 절대 그 나머지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오너가 없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어떻게 본다면 제약바이오에서는 어떻게 보면 브리핑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보나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이 되게 힘든데 오너들이 좀 더 약간 인터뷰나 이런 부분을 더 자극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좀 더 기대감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게 주가 탄력에 좀 약한 부분이지만 이제 결과로서 증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간다. 요즘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수출인데 이 레넥자가 성공할 경우에 어마어마한 로얄티 그리고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부터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지금은 물론 7월의 시작이지만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선을 돌려주는 시점이 좀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받아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당선 이후로 이 섹터는 무조건 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원전 섹터가 조금 비실비실하다. 근데 7월 달부터는 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전 가져오셨습니다. 네. 원전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명은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왜 우진엔텍 가져오셨는지도 궁금한데 조금 네. 이따 여쭈도록 하겠고 자, 세 가지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체코원전 7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금 프랑스와 2파전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한국이 승기를 잡게 될까요? 승기를 답을 확률이 더 올라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조기 대선을 했었는데 약간 극우 쪽으로 많이 표가 가는 네. 부분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원전적으로 많이 치중하면서 언론 플레이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자극적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7월 우선 협상자 발표가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왔던데 요즘 들어서는 탄력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을 좀 망설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다. 약간 그 수급이 그쪽으로 많이 간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만큼 대한고래 나오고 나서 원전 섹터가 좀 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고래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 그리고 원전이 이제는 이벤트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좀 더 기대감을 갖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나라가 장점이 뭐냐? 원전 건설 및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바카라 원전을 할 때 바라카요. 납기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잘 했습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바라카입니다, 바라카. 네, 정부적인 외교적 지원 차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라카 원전을 한 바 있었죠. 15년 전에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승기를 잡게 된다면 15년 만에 잭팟을 터뜨리기 때문에 원전주 쪽으로 좀 눈길을 줘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산업에서는 원전 필수다 말씀 주시네요. 네, 미래 산업에서 원전이 필수다. 누가 뭐래도 다들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탈원전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들도 탈원전 정책을 하다가 다들 돌아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딸린다. 지금은 신재생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원전을 많이 돌리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8년까지 전력 수급을 위해서 원전 4개를 추가적으로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기존의 원전, 대형 원전 3기 그리고 SMR까지도 1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소형 원전까지도 더욱더 부각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소형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해외 이슈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나오고 있는데 테라파워나 뉴스케일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만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본다면 소형 원전에서 이 부분에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 국제과제 선쟁을 되면서 계속적으로 파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해서도 좀 키워드가 달려있는 종목이네요. 네. 세 번째로는 원전 설치와 정비와 해체 관련한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원전이 어떻게 본다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을 끌고 가는 거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원전을 설치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원전을 그리고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우진엔텍은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해체 그리고 보수 이런 부분도 왜 계속적으로 봐야 되냐. 원전이 만들어진 지 오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어떻게 보면 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진혜택은 이 키포인트를 좀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진혜택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특허 건수가 34개, 저작권이 158건이나 갖고 있고 풍부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어떻게 본다면 남들과 다른 원전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계측기 관련이나 이런 부분, 경상정비, 예방정비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경쟁사보다 탁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우진엔텍 세 가지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현 시점 목표가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상승 이후로 딱 조정 구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벤트는 점점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눌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엔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37,500원 이하. 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고점이 부분 5만 원 부분 네, 이거는 생각보다 저는 낮게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원전 탄력이 다시 한번 붙어준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부분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요즘 가장 트렌드 수출까지도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손절가는 3만 원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눌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만 원 언더에서 이하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5만 원으로 우진엔텍 받아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S 그리고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아시죠? 네. 자,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 간다.